렉스턴 칸은 기존 쇼테크에서 적재 공간을 30cm 이상 늘린 차입니다. 엔진도 동일해요. 2.2 LET 디젤 엔진이고요. 다만 혼합비를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압축비를 조정을 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질을 좀 개선을 했어요. 요거 이제 유로 6 템퍼러리 적용과 관련도 있는데요. 그리고 차대는 동일해요. 적재함이 늘어났다 뿐이지 차대는 동일하고, 다만 프레임을, 하체에서 프레임을 보면 늘어난 만큼 프레임 길이도 늘어나 있어요. 적재량은 기존 렉선 스포츠 쇼테크가 400kg을 실 수 있는 반면 롱테크인 칸은 그보다는 100kg을 더 싣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기가 늘어난 거 말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500kg 적재량이 늘어나고 다른 부분이 동일해요. 그런데 파워 리프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륜의 서스펜션을 멀티링크가 아니라 리프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판 스프링을 장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적재 중량이 많아져도 잘 버텨요. 덕분에 700kg까지 적재량이 늘어났거든요. 대신 판스프링은 화물차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승차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다닐 때 멀티링크보다 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판스프링 자체가 밑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공도주행은 제가 처음이에요. 오프로드만, 신기하게 오프로드만 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느낌을 좀 볼 거고요. 또 오프로드를 진입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파워리프 서스펜션 모델은 서스펜션만 다른 게 아니라 타이어도 다르거든요. 타이어를 멀티링크와 다른 타이어를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에서 보이는 특징은 림이 훨씬 넓습니다. 작은 휠을 쓰는 거죠.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휠이 아니고요. 알루미늄 휠인데 스포크가 되게 큰 형태예요. 렉선 스포츠 칸은 이미 지난 달에 춘천 소나미 섬에서 있었던 오프로드 행사를 통해서 경험해봤어요. 재밌게도 제가 이 공도 시승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시승만 2번 한 거죠. 기존 렉선 스포츠 쇼테크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 차가 좀 길잖아요. 무게가 살짝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미묘한 느낌의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은 동일합니다. 프레임 바디에 높은 차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롤링이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낭창낭창하다. 다소 낭창낭창해요. 근데 저는 워낙 오프로드 차 아니 뭐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원래 오프로드 지향성의 스포츠 SUV인데 좀 이상하죠?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높은 차에서의 그런 움직임, 롤링, 그런 게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이 쌍용차 특유의 소음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프레임 바디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쉐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MVH가 확 깨는 차이가 나는데요. 모노코크 바디는 기본적으로 몸체를 구조물로 쓰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약하지만 이 잔진동들을 몸체 스스로가 많이 분산시키거든요. 근데 프레임 바디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에서 먼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쿵쿵쿵 하는 이런 느낌들이
그 고스란히 이 실내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에도 이 진동이 온다 뭐 이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이 정도다? 괜찮습니다. 트럭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같은 셰시를,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과 플랫폼을 쓰는 G4 렉스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요. G4 렉스턴은 확실히 서스펜션이나 이런 방음 설비, 이런 것들, 차음제, 이런 거를 잘 넣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덜 시끄럽고 덜 충격이 올라오죠. 하지만 프레임 바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낭창낭창한 느낌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달리는 느낌은 사실은 뭐 순항을 할 때는 별 부담이 없거든요. 사실 어떤 차든지 요즘에 다운사이징 엔진들 많이 달죠. 그 다른 이유가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훅 질러거나 소위 말해서 엑셀페달을 막 급하게 밟고 이러지 않거든요. 쓱 올릴 때는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꾹 밟았을 때는 확실히 엔진 질감이나 엔진의 성능이나 차체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통은 에코 모드를 놓고 가는데요. 이거를 뭐 겨울에는 뭐 윈터 미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프로드에서도 윈터 모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토크 위주로 회전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 하게 주행하려면 파워 모드를 쓰는데요. 이런 확실히 반응이 조금 달라요. 뭐 그렇다고 이 차가 뭐 슉슉 날아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쌩 나가는 느낌은 없지만 에코 모드일 때보다는 확실히 반응이 빠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도로가 서울하고 경기도 북부 휴전선 쪽 그런 지역들로 가는 간선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설 장비들,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많은데 이게 껴가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만 해도 이렇게 그렇게 뭐 날렵한 뭐 세단도 아니고 SUV인데 제 차만 해도 1차선을 달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1차선 주행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이 차는 화물차잖아요. 가능하면 마지막 차선을 가야 되고 1차선 주행은 안 되고 이렇게 3차선일 때는 추월도 2차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럭들을 따라가거나 트럭들 사이에 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파워 모드에서 속도를 내보고 있는데요. 가속 어떠세요? 저는 이 정도면 발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이게 트럭인데 모양은 픽업 트럭이라고 따로 정해놨지만 이게 트럭인데 가속 이 정도면 재밌어요. 그리고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뜨륵뜨륵 고속으로 달릴수록 잔딘동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름 뭐 이 렉선 스포츠에도 휠하우스에 뭐 부직포, 패브릭 이런 그 마감재 같은 거를 넣어서 진동이나 소음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액티언 스포츠나 호란더 스포츠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MVH가 좋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비교 대상이 어느 거냐에 따라 다른데 풍절음도 일반적인 SUV 생각할 때 풍절음도 많이 들리죠. 뭐 그렇다고 집 랭글러 루비코처럼 대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리도 특정 부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들어오거든요. 이게 소리가 뭐 A 필러에 들어온다, C 필러에 들어온다 이렇게 특정 부위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유입이 되면 굉장히 거슬려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은 있지만 이렇게 신경이 곤두설 정도의 그런 불쾌감은 아니거든요.